이전 강의에 이어서 객체 생성과 멤버 접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샵에서 객체 생성에 대한 부분은 이 new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지만 객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객체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해제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해준 것이 아니라 가비지 컬렉터가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객체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C++에서는 객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delete 이런 그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사용 안 했을 때 아직까지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C++로 작성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메모리 누수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실제로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했었는데, 이제 C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보다도 이 가비지 컬렉터가 점점 똑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고, 그 대신 무엇에만 생성하는 데 집중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찝찝한 감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my class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 T형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T1, T2, T3에 공유되는 그런 변수이죠. 그래서 C의 값이 바뀌면은 이 전체의 그 값에 영향을 다 주도록 하고자 할 때 보통 스태틱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요 my class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을 하는 그 시점은 바로 프로그래머가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new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my class에서 테스트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있는 var이라고 하는 요 변수는 어떻습니까? 앞에 public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출력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확인해 봐야죠. 자, 테스트 점 찍었을 때 프린트 B가 나오지 않죠. 예, 그 접근 한정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트 A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만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딜리트에 대한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new 요거만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해주면 되고, 우리가 new를 통해서 생성한 이 테스트 객체는 이제 메인이 종료함과 동시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로 넘어가겠죠.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해제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와 같이 A12 클래스 A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예. 본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가 실제로 움직인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메모리 해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접근에 대한 사용입니다. 접근 한정자에 따라서 접근 제한하는 거 우리 이제까지 다 해봤죠.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는 점과 함께 표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브젝트 네임 점 변수 점 메서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을 찍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 센스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가 쭉 나오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접근 한정자가 정확히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 찍는 거 이제까지 다 해봤지만 한번 요것도 소스 볼게요.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my class 되어 있고요. year, month, day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ublic을 해서 print해서 이렇게 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멤버 안에서의 메서드들은 멤버의 자원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public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전부 다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인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year, month, day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이렇게 셋업을 하죠. 즉, 이렇게 셋업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 클래스 내부의 멤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린트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그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하게 되면 뭐 2018년도 2월 뭐 24일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죠. 예,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없어지면서 이제 점으로 전부 다 통일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2018년도 2월 24일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끝난 이후에는 그 new를 통해 생성한 myTest라는 객체는 가비지 컬렉터로 넘어가겠죠. 예. 네 번째,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요,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생성자를 보는데요. 자, 이 생성자는 먼저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도 이렇게 메서드이죠. 하지만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이 소멸자가 호출되는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보면요,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즉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new 연산자를 사용할 때이겠죠. 그때 어떻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멸자는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객체의 소멸은 언제 소멸됩니까? 바로 가비지 컬렉터가 관여를 할 때죠. 그래서 이 소멸자와 생성자에 호출되는 시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생성자는 new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소멸자는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이제 호출되는 그런 메서드가 바로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생성자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소멸자 같은 는 가비지 컬렉터에서 지가 알아서 착착착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자, 생성자도요, 기본 생성자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임의로 그 생성자의 매개 변수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왜 생성을 할 때 외부에서 내부로 그 값을 뭔가를 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보면요. 자, 먼저 기본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클래스명과 같은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리턴형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그렇죠? 함수는 전부 다 매개 변수가 있죠. 근데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한정자는 항상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요 원칙을 지켜줘야지만 그 new를 통해서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또 소스 한번 볼게요. 소스를 보면요, my 클래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메시지 되어 있고요.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생성자입니다. 보면요, 먼저 그 클래스명과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리턴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리턴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생성자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초기화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이 초기화 중에서도 이런 멤버에 대한 초기화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돼 있고 헬로 월드에서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new를 통해서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프린트 메시지에서 프린트를 출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호출하지 않아도 헬로 월드가 셋업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실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외에 또 임의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도 호출은요, new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되는데, 그 호출될 때 우리가 외부에서 그 값을 이제 내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 초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클래스 안에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임의로 만들어주는 이 생성자는 외부에서 그 클래스 안에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형은 없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한정자는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빠졌는데요. 여기 때의 생성자의 그 클래스 메서드명은 클래스명과 그렇죠?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함.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본 생성자와 틀릴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요. 자, 마이 클래스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생성자의 메서드 명은 클래스 명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셋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렇게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된 그 값을 메시지, 즉 뭡니까? 이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하는 요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메인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 클래스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 생성자는 어떻습니까? 요 부분이 없이 이렇게만 해줬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그렇죠?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 클래스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요 문자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즉 마이 클래스의 이런 멤버의 초기화 값으로 이제 대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린트 메시지 하게 되면 해피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형식을 볼게요. 소멸자도 어떻습니까? 클래스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리턴형이 없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객체가 해제되는데 리턴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접근 한정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는 특이하게 이 틸트 표시를 앞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다음에 마이 클래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틸드에서 마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자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있지만 가비지 컬렉터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멸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를 하셨던 그런 친구들은 조금 좀 이 부분이 좀 찜찜할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소멸자의 특징은요, 클래스에만 있고요. 당연히죠. 그 다음에 오직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가, 오버로딩,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소멸자는 우리가 임의로 호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가비지 컬렉터에서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멸자는 접근 한정자나 매개 변수가 있다, 없다? 특히나 매개 변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지금 앞에서 봤던 요런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소멸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마이 클래스 돼 있죠. 소멸자는 클래스명과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틸드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자 없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둘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 호출될 때 지금과 같이 소멸자 호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서 new를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함과 동시에 이 메인이 종료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될 쯤에 바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이제 그 소멸자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멸자 호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과 같이 소멸자 호출이
호출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됐고, 우리가 소스 안에서는 이 그 my class라고 하는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적 멤버 선언과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각각의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쓰는 용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에 따른 스태틱 역할 비교입니다. 그래서 C, C++, C에서 C 계열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C에서는 변수 값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스태틱을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반면에 C++에서는 객체 안에서 변수를 공유하고자 할 때, 만약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약에 T1, T2, 그 다음에 T3 이렇게 쭉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스태틱으로 선언된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int형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T1, T2, T3에 공유되는 그런 변수이죠. 그래서 C의 값이 바뀌면은 이 전체의 그 값에 영향을 다 주도록 하고자 할 때 보통 스태틱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을 이용해서 우리가 C++에서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싱글톤이라든가 뭐 이런 그 디자인 패턴들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변수를 객체 안에서 변수를 공유할 때 보통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 스태틱은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멤버를 사용할 때, 즉 멤버의 메서드라든가 아니면은 멤버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이 스태틱을 선언해 놓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서 콘솔 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이트 라인은 콘솔의 클래스에 있는 그런 멤버 메서드이죠.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콘솔이라는 거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라이트 라인이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스를 보면서 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lass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c number 돼 있죠. 그 다음에 static print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tatic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y class를 생성하기 이전에 이미 number라고 하는 부분과 print라는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에 아예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myClass.print, myClass라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라인에서 myClass. 그 다음에 number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 클래스의 넘버와 그 다음에 그 메서드를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Class. number에서 200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myClass test에서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new number라는 static 변수와 그 다음에 print는 new하고 상관없이 이미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new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만 해당이 됩니까? 객체 생성에만 해당이 되지 이런 스태틱 생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myClass number를 출력하게 되면 얼마가 출력된다? 여기서 200이 미리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헬로 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아하, 그렇구나. 스태틱을 하게 되면은 객체 생성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그 객체 생성과는 상관없이 그 메서드를 쓸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태틱 멤버를 호출하는 그 예 중에서 이 메인 안에서 이제 멤버를 호출하는 그런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인은 어떻습니까? 클래스의 메서드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되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은 그 클래스의 생성과 상관없이 CLR에서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안에 또 외부에 그런 그 멤버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메소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어야지만 그 메소드를 이 메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요. 지금 메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쫙 보시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인도 하나의 클래스의 메소드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메인 안에서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클래스에 대한 코드를 작성한 것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인은요, CLR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요, 요건 스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뭘 호출하고 있습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요 프린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프린트도 뭡니까? 스태틱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객체, 프로그램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우리가 요 호출을, 요 함수에 대한 호출을 CLR에서 특히나 또 메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메시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태틱 관계, 스태틱은 객체 생성과 무관하게 생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6번째 이제 클래스 참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뭐 클래스 참조 변수, 뭐 선언만 했을 때는 클래스 참조 변수, new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면 객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좀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다룬 것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 참조를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한 클래스가 있고요. 생성한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선언한 것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선언했죠. 요것은 뭡니까? 참조형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형이란 것은 그 변수에 대한 또 다른 무엇이다? 별명과 같은 그런 변수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ew를 통해 생성한 클래스는 참조형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오브젝트인 바로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ew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myTest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참조형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myTest를 참조할 수 있는 myRefTest, 그렇죠? 요거 변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myTest 또는 myRefTest가 이제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 또는 같은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에서 int number 돼 있죠. 그 다음에 my 클래스 돼 있고 public 돼 있고 그 다음에 number에서 12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뭡니까? 생성자이죠. 자, 그 다음에 new를 통해서 my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my 테스트는 결국 뭡니까? 객체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my 클래스하고 ref 클래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y 테스트를 통해서 특히나 또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my 테스트를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y 테스트에 대한 객체를 또 ref 클래스가 또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별명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ref 클래스 점 넘버 7, 원래는 12의 값이 들어 있었는데 7로 바꾼 후에 다시 my test 넘버 하게 되면 얼마가 출력되겠습니까? 당연히 7이 출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요, 어떤 뭐 주소, 뭐 위치값,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값이라든가 뭐 주소값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C 언어 또는 C++에서의 포인터의 어떤 잔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별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보면은 좀 더 이제 뭡니까, 감싸진, 좀 더 객체지향적인 그런 그 명칭인 것을 우리가 조금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니까, 12가 아닌 이렇게 7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this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is는요, C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C++에는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객체를 가리킬 때 this를 사용합니다. 요 부분은요, C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this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키워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참조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용 형식은 이렇습니다. this.member에서 요 this를 이용하게 되면 멤버,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멤버에 대한 멤버 변수라든가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메서드의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명이 같을 때도 요 this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메서드의 그 매개 변수가 넘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도 이 넘버라고 하는 요 변수명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매개 변수고요. 요거는 멤버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두 개를 요 this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this라고 하는, 그렇죠? this라고 하는 요 부분을 명시해 주게 되면 요 멤버, 요 변수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 즉, 현재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 속한 그런 변수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아무튼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을 굳이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뭐 앞에 넘버 해서 조금 좀 차이를 두는 것이죠. 뭐 이거를 차이를 두든 뭐 이거를 차이를 두든 간에 아무튼 변수명을 조금 달리 해준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뭐 고치기가 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요 this를 사용해서 멤버에 속한 변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시를 해준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소스 한번 볼게요. 자, my clas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my class 되어 있고요. 보니까 생성자에서 요 그 number의 값을 셋업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이름을 같이 한 의도가 요거에 대한 매개 변수는 이 my class에 있는 멤버 변수의 number의 그 값을 셋업하는 그런 변수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this number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가 현재 이 클래스에 있는 그 같은 멤버에 속한 같은 변수입니다 라는 것을 요것을 통해서 명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임의의 생성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new를 통해서 생성할 때 그 값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my test number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가 출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니까 이렇게 12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this를 사용하는 그 용도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강 클래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은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 클래스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틀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내가 클래스화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문법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에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요. 또 그게 관련된 코드들도 우리가 클래스화해서 꾸준히, 그렇죠? 그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같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튼 8강의 내용 조금 좀
길었다고 하면은 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8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부분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은 또 이 클래스만을 다루는 별도의 뭐 디자인 패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서 좀 클래스화를 어떻게 하는지, 클래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클래스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8강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